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6일 저녁 6시 55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금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미애의 침묵, 탄핵론 이게 연결이 돼 있다면은 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죽을 꾀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이 문재인 집권 세력은 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그래도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탄핵론은 안 된다는 이 자제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은 아닐 듯하다.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제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서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다. 탄핵이라는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다.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다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극성 지지자들은 일단 탄핵해서 직무정지시켜야 한다. 뭐가 두렵냐? 국회 탄핵 소추가 불인용된다고 해서 뭐가 두렵냐? 상처 하나 없이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그 정도 계산을 못해가지고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총명한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이다. 박근혜 탄핵, 이명박 구속, 윤석열 징계 등 계산만 했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냅니까? 직무정지가 시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선동을 하고 부추긴다고 합니다. 물론 탄핵을 하려면 문재인, 추미애 두 사람을 탄핵하는 게 법리상으로는 훨씬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탄핵을 하기는, 탄핵 소추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달리 과반수 의결로 할 수가 있거든요. 탄핵 소추가 되면 또 윤 총장은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인 절차가 늦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7개월까지 시간 다 끌면은 일단 직무정지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국민 보고 저항권 행사하라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 행사하라는 이런 최악의 수를 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모르죠. 죽을 꾀는 어디 죽을 꾀라고 생각하고 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최선이다 해가지고 밤새워 골똘히 생각하다가 둔 수가 죽을 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두 사람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기현 판사 출신의 전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 글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된 거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게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홍순욱 재판장이
이번 결정문에서 주문 대통령이 한 신청인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한다 이랬거든요. 거기 대통령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즉 불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사실상 탄핵된 것과 같다는 김기현 씨의 말이 오히려 맞는데 오히려 문재인 세력 쪽에서 이제는 마지막 수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는 이건 탄핵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직권남용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다. 반드시 추미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검찰이 직권남용의 직무유기가 되겠군요. 이 경우에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직무정지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이 이 직무정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직무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이고 부당하다 하고 판단이 한 번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똑같은 직무정지 사유를 가지고 이번에는 징계를 한 겁니다. 그 징계 절차를 또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번에 또 윤석열 총장이 이겼습니다. 즉 똑같은 사안으로 두 번 패소한 거예요. 두 번 패소한 겁니다. 이런 무리를 했다면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 손해가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연말에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윤석열 총장을 두 차례나 걸쳐서 직무정지 시켜서 한 20일 동안 일을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이 직무유기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국민이 본 거예요. 국가가 본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는 직권남용 수사 대상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2,000명이 넘는 한국 검사 중에서 99%는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추미애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 이렇게 윤 총장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또 지지를 보내주어야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게임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정하게 싸우는 겁니다. 좋다. 탄핵하자는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럼 우리는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주 근사한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추미애 씨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오늘 해명하는 것과 내일 해명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정치란 것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흔히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전속결 하지 않으면은 상황이 다 바뀐 뒤에 심사숙고해서 놓는 수가 그게 바로 죽을 때가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여러 점에서 모자랐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영삼 씨인데 김영삼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스라는 것은 이마에 붙어서 오지 꼬리에 붙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마에 붙었을 때 탁 잡아야지. 다 지나가서 꼬리에 붙는 찬스를 잡다고 하다가는 잡을 수도 없고 못 잡았을 때 그거 수습하는데 참 고생을 한다. 졸속이 최선이다. 빨리 해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수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게 김영삼 씨가 생전에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추미애 씨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